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4.7 재보선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의 정치 지형이 엄청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이 문제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 대표님. 네. 오늘부터 이제 깜깜이로 그렇죠. 들어가죠. 네,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 하게 되니까 네. 뭐 블랙아웃이라고 하나요? 네, 예. 정전된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격차가 좁혀진다기보다는 더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추세이죠. 네, 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이 깜깜이 기간에 뭐 좀 변화가 있을까요? 경천 동지할 게 아니면 뭐 변화가 될 수 없다고 봐야죠. 지금 뭐 박영선의 꾸준한 그 오세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내곡동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엊그저께 MBN 조사에 의하면은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네, 그렇죠. 오세훈은 60.1%, 박영선은 32.5%. 거의 2배 차이가 나니까 27.6%포인트가 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선은 문재인 지지율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하고 박영선하고 손 붙잡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문재인 아바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은 오세훈 보고 MB 아베타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안 먹히는 거죠. 그 오세훈 내곡동 땅하고 그 MB 그 사저부지 논란이 있었던 내곡동 같은 동네다. 근데 그게 같은 동네랑 무슨 상관이 있죠? 오세훈은 장인 오래전에 물려받은 거고 다 서울에 같이 있는 거죠.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너무 엉터리로 하니까 저렇게 통 먹히지 않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거티브도 국민들이 좀 비슷비슷할 때 네거티브 하면은 그래 네가 뭐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2배 차이 나는데 네거티브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과거 우리가 샤이 어찌고 보면 샤이 보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자기들 샤이 진보가 많다는 거예요. 샤이 진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샤이 진보가 투표장에 나오고 또 지금 뭐 서울에 100만이라든가 뭐 저 민주당원들이 전부 그래갖고 한 명씩만 다 데리고 나오면은 더 그러면 200만 표 이상을 얻으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중앙일보 아넬이 예. 그 논설위원인가요? 그 칼럼 보니까 샤이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그 잡것들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 자의 진보라고 하보다도 이제 부동층이라고 봐야죠. 예. 아마 문재인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이 한 30% 되면 중도층들은 다 지금 반 문재인으로 다 갔거든요. 네, 다 그러니까 갔어요. 갔으니까 지지율이 30% 안팎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샤이 진보라고 하는 거는 이 조사한 거 보니까 동아일보도 조사한 거 보니까 지금 부동층이 한 26%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난다. 근데 이 20대가 아직 후보 결정을 못한 사람이 47%랍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그 문재인은 싫은데 국민의힘에는 아직 안 간 거예요. 또 정의당 지지자들은 아직 민주당에는 아직 안 간 거예요. 정의당은 그 성 관련되니까 바로 당 포기했는데 문재인은 당원까지 개정해서 투표하잖아요. 선거 후보 출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저놈들하고는 안 돼. 하고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샤이 진보라고 우기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표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표 갖고 뒤집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지금 민주당이 급하니까 하는 그 조직력. 서울 뭐 시내에 구청장, 뭐 국회의원, 뭐 바닥은 사실 서울 텃밭이잖아요. 구의원, 시의원 다 뭐 90% 그리고 이상이 전부 민주당이죠. 그렇죠. 박영선이 지금 주로 지금 다니는 데가 또 호남세가 강한 서울 지역의 그 여권 우위 지역 관악이나 이런 데 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그 민심을 좀 흔들어서 조직을 좀 자극해 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뭐 현지 호남 사람들하고 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과거 선거에서는 일치도가 거의 같습니다. 뭐 90% 이상일 네. 정도로 네. 어떤 동질감을 느꼈는데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현지 호남은 아직도 네. 60, 70%의 그런 지지율을 보이는데 그렇죠.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 여기 와서 보니까 네. 완전히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예.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지를 했죠. 네. 기대를 했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아, 참 얼굴도 선하고 요즘은 완전히 무섭게 변했습니다만은 또 그동안 뭐 정치 이력으로 봤어도 크게 문제될 만은 네. 없기 때문에 그 취임사 보고 다들 감동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취임사에 나온 거 딱 하나 지킨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호남 민심도 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다를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그 뒤집힐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지금 기대하는 게 조직력하고 또 오세훈하고 박영선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도층들이 어차피 이길 건데 투표장 안 간다. 예? 그 대신에 민주당 집결하면은 뒤집을 수 있다 하는데 그건 뭐 희망에 어린 사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던데 네. 창간기념으로 네. 거기도 이번에 투표하겠다는 그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쪽이 75%인가 네. 전에 없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응징해야 된다 이거죠. 예. 예. 무조건 정권 심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재보선이라는 게 또 평일에 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뭐 한 40%선 오르락내락 50% 넘은 적이 거의 없는데 저는 이번에는 60% 이상 되겠죠. 과거 총선이나 네. 다름없는 그런 투표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문재인에 대한 응징 그리고 박원순에 대한 응징. 예. 예. 저는 그게 이번 투표장으로 그 표심이 나타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할 경우 여권의 대편화를 몰고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장 선거가 끝나서 그렇게 패했다고 한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책임질 사람이 하나 있죠. 예, 낙자 들어가는 사람이죠. 진짜 이제 떨어질 낙이 이름 바꿔야 돼요. 네. 예, 이 낙연 대신 이 승연으로 바꿔야 돼요. 낙이 떨어질 낙자가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오리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네.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문재인 마케팅이 완전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분리수거를 해버렸어요. 폐기처분해갖고 분리수거.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예. 플라스틱 이름 재활용이라도 되는데 완전히 쓰레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청와대가 과거에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서 물론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치에서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 그 기능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죠. 영이 안 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각자 도생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네. 청와대 명이 우선 여권 실세 의원들도 청와대 명을 안 듣고 지금 이번에도 뭐 그 개각을 하면서 기재부 출신 공무원도 청와대 다 갖다 놨잖아요. 예. 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 에너지 담당 차관인가를 만드는데 그 자리 서로 안 하려고 그런대요. 탈원전 수사하고 하는데 자칫 그 자리 갔다가 잠깐 하고 계속 검찰 불려다녀야 되잖아요. 그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 3차관인가 뭐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거 문서 파기 잘했다고. 정석윤이가 산자부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격려하고 칭찬했잖아요. 힘든 일 했다고. 그리고 덤으로 차관보 차관 자리죠. 보도 아니고 그 자리 하나 또 신설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2명 있는데 또 한 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문재인을 지켜줄 사람은 이번에 선택한 거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예? 다 바꿔도 안 바꾸잖아요. 수사 4개인가를 수사받는데도 안 바꾸잖아요. 그리고 또 탁현민. 이렇게 탁현민하고 이광철하고 손잡고 마지막까지
폼페이의 그 화산이 터져도 그 두 사람 손잡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쇼하고 마지막까지 법적인 거 대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목이 되는 게 지금 여권에서는 어쨌든 그동안 지지율 1위를 독주를 좀 해오면서 완전히 자리를 굳히는가 했던 사람이 이재명 경기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한테 지금 완전히 밀려갖고 하프 게임으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떨어질 정도예요. 거기다가 문재인이 저렇게 추락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24, 5일 경부터 매일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을 혼내고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렇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잘해야 한다.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 변심을 한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은 저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이낙연 완전히 떨어뜨리면 친문 적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뒤늦게 세울 수도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김경수 뭐 경남도지사는 사실상 뭐 재판 결과가 그 유리하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재명이가 택한 전략이 뭐냐면 여우와 시라소니 전략. 여우처럼 싹 빠지고 시라소니처럼 혼자 가는 전략. 부산도 휴가 맡아서 30주년 결혼기념일이라고 지 와이프랑 갔어요. 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비난 열의가 많죠. 공직자가 도지사가 그 선거 운동하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선거. 근데 휴가 맡아서 KTX 타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 김영춘인가 손잡아주고 자기 했다 이거죠. 지들에도 나는 역할 했다 이거죠. 지난번에 또 저 박영선하고도 또 그 김근태 그 부인 인재근 그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났잖아요. 그렇게도 우연히 만납니까? 경기도지사랑 서울시장 후보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우와 시라소니처럼 정확하면서도 혼자 실리를 챙기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민심이 심상치 않다, 국민 신뢰가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청년층, 젊은 층들을 마음을 끌어올리게 하면서 지금 문정권을 살짝 기스를 내는 거죠. 지금 문정권을 상당히 기스내는 거예요. 국민 신뢰 흔들렸다. 전에는 이제 계속 그렇죠. 문비와 증가를 부르면서 문재인과 나는 동일체다. 뭐 이러더니 이제는 딱 잘못한 것은 당신 보고 나하고는 달라 하면서 차별화 전략으로 탁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변심한 거 아닙니까? 이분도 대권에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할 사람이죠. 아마 머지않아서 그 구치소에 전직 대통령이 3명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30일 날 나온 거 청년들은 민주화 산업화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을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다고 나무라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은근히 박영선을 또 깠어요. 박영선이가 뭐 청년들은 역사적 경험치가 부족하다 한 것을 딱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동안 이 정권이 산업화 민주화 세력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인정도 안 했잖아요. 산업화는 독재자로 다 몰았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산업화 민주화라는 이분법을 거부한다 청년들은. 그래서 양쪽 다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언행일치, 실력과 성과로 이 증명을 해야 한다. 이 기득권이 말하자면 어른들이. 그런데 지금 가장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으로 문재인이 매도당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은근히 또 씹었어요. 문재인 제일 안 되는 게 언행일치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잖아요. 손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아요.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따로 놀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 아주 뼈다리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씹었죠. 그리고 또 뭐 임대차법, 그 주택 임대제도, 임대사업자 그거 특혜 주지 말라,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이것도 문재인 와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김현미가 그거 아주 보호하겠다 해갖고 그렇게 또
언론에 나와서 홍보를 한 그런 네.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은 원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잘못 간 길에서 뭐 다른 일을 해보겠다 그렇죠. 해봤자 소용없다. 기본으로 돌아가라죠. 네. 산에서 길을 잊어버렸으면 자꾸 산에서 헤매지 말고 원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해라. 말은 Back to the 옳은데. basics. 예, 맞는 말은 얘기죠. 옳은데 예. 문재인 정권을 지금 은근히 은근히 씹는 거죠. 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자꾸 헛일을 하고 있냐 그 얘기 그러니까 아니에요. 보궐선거 끝나면 문재인 지지율이 이제 20%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레임덕에 빠지면 완전 차별화를 하겠죠. 그래서 내놓고 아마 문재인을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문재인으로 볼 때는 윤석열보다 이재명이가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는 586 운동권, 네. 386 운동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586 운동권이 됐지 않습니까? 임종석,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 핵심들, 소위 거기서는 좌장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에서 반드시 대선 후보를 대한다. 이렇게 결의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원순을 다시 보자 그랬잖아요. 훌륭한 사람이고 청렴결백한 사람이고 용산 공원에다가 그 기념비 만들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 보선 끝나면 나도 대권으로 뛰겠다. 이런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예. 임종석만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렇죠. 대중적 그렇죠. 예. 그런 지지를 얻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 임종석을 밀기로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재판이나 잘 받으라고 하시죠. 임종석.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이 4.7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 여권에서도 이 각자 도생. 지금부터도 벌써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콩가루 집안이 돼갖고 대분열로 가는 것 아닌가. 그렇죠. 과거에도 보면은 집권 세력들 전에 열린 우리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노무현 정권.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정권 때 그래가지고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도 당적을 버리라 해갖고 탈당을 했었어요. 이번의 경우도 지금 문재인 손절매 얘기가 벌써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문 닫아라 이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문재인 문 닫아라. 예? 달 그만 좀 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여권이 완전히 자중질환으로 분열을 할 가능성이 많고 아마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탈당하라는 얘기 주장할 거예요. 곧 나올 것 같아요. 30% 이하로만 떨어져 버리면 너 때문에 우리 장사도 못 하겠다. 대권 내년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니 탈당해서 좀 사라져라. 이런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 그게 그렇게 차갑고 어떻게 보면은 그 냉정하고 그 야비한 게 권력이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도움될 때는 이번 선거도 보십시오. 뭐 문재인 보유국이라고까지 하다가 언제부턴가 사진도 지우고 싹 지워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도생으로 가게 되면은 정세균 총리도 또 뛰어들 거고 추미애는 계속 윤석열 비판하는 것에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정치 검사다, 민주주의의 독초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도 유튜브다, 무슨 어디 인터뷰다 하면 그냥 달려가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추미애가 저 국가를 위해서 저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요. 추미애가 그렇게 뛰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돋보이는 거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늘날 대권주자 1위로 만들어준 세 사람이 문재인, 추미애, 조국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추미애, 조국. 추미애는 또 보수 언론이 윤석열을 신비화시키면서 보수 언론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보수 언론이 대중의 아이콘으로. 그래가지고 보수 언론 따서러고 나서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만들었죠. 자추미애 우조국 아닙니까? 어디 뭐 절간에 가서 뒷모습을 사진 딱 찍고 거기도 쇼에 보면은 뭐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뭐 홍보를 추미애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뭐 저런 사람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 쪽한테는 아주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지금. 그렇죠. 예, 엑스맨이라고 하죠. 예, 엑스맨이고 땡큐맨이에요. 땡큐 우먼.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폐색이 짙어지면서 정말 당 내에서 겉으로는 아직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꿈틀꿈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청와대마저도 컨트롤 타워로서의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보선 이후 여권의 정치정이 엄청나게 변하면서 거여가 어떻게 보면은 산산조각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감까지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